여의도 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엄청 바쁘시죠? 바빠야죠. 예. 그래서 또 국회도 늘 시끄럽고 계속 일이 많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이 김병주 의원이 그 북한 도발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변인 아마 호준석 대변인인 것 같은데 한미일 동맹을 뭐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논평을 해서 일본이랑 무슨 동맹이냐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향해서 뭐 정신줄 놓고 있다 이런 원색적인 발언까지 해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미일 동맹이라는 거는 국민의힘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와 일본의 사이는 동맹 관계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당 논평이 잘못 나간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른 이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뒤만 졸졸 따라가다가는 네. 앞으로도 절벽에서 떨어지게 생겼는데도 아직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최혜병 네.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심에 부합하는 행보를 하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용산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면에서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많습니다. 아니 근데 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따라가는 거를 정신 놓고 있다고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네. 되겠지만 대통령과 민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총선 참패 이후에는 민심의 회초리를 보다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보시면 이번에 참패하고 나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같은 데 보면 네. 108명도 뭐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똘똘 뭉치면 된다. 네. 똘똘 뭉쳤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네.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지만 네. 그걸 본회의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좀 과한 공세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 4명, 이재명 대표 수사랑 재판 관여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터무니없는 일이죠. 터무니없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심판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 네. 이재명 대표의 방탄, 조국 대표의 복수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온전하게 동의를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네. 윤석열 대통령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왜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에 감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여러 문제가 있고 네. 조국 대표는 뭐 대한민국 내로남불의 아이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살아났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려고 보자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내지는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로 여겨진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도 개운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좀 작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국회 입법 권한을 이용해서 탄핵을 한다? 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방탄이고 이건 누가 봐도 네. 국회 권한의 사유화잖아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라지만은 여기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저는 이게 지금 과연 제정신이신가?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국민의힘도 정신줄 놓고 있고 민주당도 제정신 아니고 그럼 국회가 지금 뭐 어떤 상태인 건가요? 역시 저희 개혁신당이 정신줄을 똑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서로 타협이나 어떤 토론 없이 서로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양당에서 그래도 조금 소신 있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원들을 어떻게든 저희가 잘 설득하고 함께 힘을 합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뭐 김현장에서 변호사 생활도 하시고 대한변협 법제이사도 하시고 법조인이신데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대검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거 검사 탄핵 헌법 위반이다. 아마 101조 3항을 101조 1항인가를 언급한 것 같은데
이제 재판권은 법원이 갖고 있는데 국회가 지금 재판을 하겠다는 거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그 법조인으로서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면? 뭐 이거는 어떤 법률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네. 검사들에 대한 뭐 위협 네. 내지는 검사들에 대한 위축 효과를 우려한 그런 발언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방탄 탄핵이라는 그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나요? 저희는 200% 동의합니다. 200%요? 네. 근데 지금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김 의원도 지금 법조인인데 이제 어제 그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식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범죄 행위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동의를 못 하시겠네요. 그거는 이제 가족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수사하는 거는 거의 범죄 행각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는 가족끼리는 통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외부에서 보면 웃긴 얘기죠. 아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 네. 아니면 범죄 의심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그게 어떻게 범죄입니까? 근데 지금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보고를 한 뒤 이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이나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 탄핵안이 뭐 표결 처리를 할 만한 뭐 문제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지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봐라라고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법사위로 일단 보냈죠. 법사위 조사를 보낸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조사를 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오히려 역풍만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네. 법사위에서 그 부분을 심의하시는 것도 법사위원도 지금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시고 네. 김용민 원내수석도 또 거기 있으세요.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탄핵안을 넣어놓고 네. 본인들이 셀프로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검찰한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게 네. 아니라 지금 탄핵 발의권과 그리고 심사권을 민주당이 다 손에 쥐고 네. 또 지금 절대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통과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거죠. 지금은 보면요. 민주당의 주장만 잔뜩 있고 네. 객관적인 다른 기관에 의한 수사나 증거 수집은 없는 상황에서 헌재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헌재에서는요. 탄핵 인용 결정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감정적인 탄핵 소추가 다 이런 거였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한창 담아놓은 거죠. 근데 거꾸로 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조사 심사를 해서 우리가 밝혀서 보내겠다. 근데 거꾸로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그 민주당이 외통수로 몰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법사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 만약에 조사해보니까 헌재에 탄핵까지 할 정도는 아니더라 해서 접는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저는 평가합니다. 물론 탄핵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저는 네. 과도한 방탄이라 생각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접겠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분위기가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이성적이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한 탄핵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네.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검사들 벌 주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에 젖은 사적 탄핵입니다. 근데 검사들이 그걸 뭐 벌이나 위협으로 느낄까요? 느끼죠. 느끼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사적인 부분이겠지만 검사라는 기관들을 놓고 봤을 때 내가 힘 있는 정치인을 네. 수사하면 네. 나에 대해서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이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남고 보존이 되고 네. 헌재 결정을 애타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축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탄핵당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일단 직무 배제시켜야 되니까 예방적 탄핵하겠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네. 그게 정상적인 탄핵 제도의 활용이 아니에요. 방통위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는 뭐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건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뭐 위원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일단 급하게 직무 배제시켜야 되니까 탄핵하자. 네. 이거는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얼마나 무겁고 굉장히 중대한 제도인지를 네. 민주당이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쓸 제도가 아닙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이거는 뭐 워낙 논쟁적인 주제라서 그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쫄립니까? 쫄리면 지는 겁니다. 뭐 이런 말을 쓰셨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단식 투쟁을 하면서 뭔가 결기를 보여주는 듯 했다가 네. 단식 투쟁 막바지에 본인 체포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읍소의 메시지를 소속 네.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사실 좀 우스워졌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때의 심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네. 굉장히 엄벌이 되는 유죄 판결도 나오고 본인이 추가 기소도 되고 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 건지 저는 지금같이 민주당을 동원해서 네.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폭주를 하는 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형사처벌을 두려워해서 좀 쫄리기 때문에 평정심을 찾지 못하고 무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전 정의합니다.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게 있다면은 그걸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거겠죠. 본인을 수사한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뭐 민주당을 수사한 사람들이 뭐 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개딸들이 메시지가 보기에.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그렇게 해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본인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 안 통합니다. 이제는 민주당만 스스로가 피해자 코스프레 해봐야 그 믿어줄 국민 아무도 없는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